내가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의 일이었다. 엄마가 외출을 했다가 거울을 가지고 돌아왔다. 웬 거울이야? 멀쩡한 게 버려져 있더라고. 그냥 이상하게 가지고 오고 싶었어. 거울 같은 건 찝찝하잖아. 뭐가 찝찝하니? 잘 닦아서 쓰면 되지.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그 거울을 내 방 침대 옆에 세워두었다. 거울 없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전신 거울이 필요하긴 했지만 남이 쓰던 것을 쓰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하는 수 없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최대한 깨끗이 닦기 위해 걸레를 들고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거울 틀과 거울 유리 틈에 머리카락이 한 올 끼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뽑는데 한참은 걸렸다. 거울 주인의 것인가 보다. 뽑고 나서 보니 내 허리까지는 내려올 정도의 엄청나게 긴 머리카락이었다.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다. 엄마, 이 거울 안 쓰면 안 돼? 엄마는 저녁을 준비하느라 듣는 둥 마는 둥이었다. 다음 날 아침,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런데 교복 단추를 잠그고 무심코 얼굴을 들여다봤다가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벌러덩 넘어져 버렸다. 뒤에서 시커먼 손 두 개가 나타나 내 목을 스르륵 감싸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목을 매만지며 다시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거울 속엔 아무것도 없었다. 뒤를 돌아봤을 때도 아무도 없는 게 당연했다. 피곤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 거울 앞에서 도망치듯 방을 나왔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몸이 너무 무거웠다. 특히 목이 답답했다. 답답하다 못해 점점 숨이 막혀오고 목이 끊어질 듯 아파왔다. 겨우 눈을 떴을 때는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긴 여자가 내 배 위에 올라타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여자의 손과 얼굴, 눈, 코, 입 모두가 마치 잿더미처럼 감했다. 그 여자가 웅얼거리면서 뭐라고 말을 한다. 저건 내 거야, 이 못생긴 년아. 나는 살기 위해 여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는데 내가 보이나 봐?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깔깔 웃었다. 내 정신이 혼미해질수록 여자의 입꼬리가 점점 올라간다. 정신이 점점 아득해질 때쯤 여자의 얼굴은 웃다 못해 거의 가로로 반쯤은 찢어져 있었다. 그때였다. 여자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형광등이 번쩍 켜졌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주야, 너 왜 그래? 순식간에 여자가 사라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엄마가 나를 보더니 놀라서 뛰어왔다. 괜찮니? 어? 엄마도 봤어? 여전히 어안이벙벙한 채로 앉아있는 내 목을 엄마가 매만졌다. 목을 왜 조르고 있어? 뭐? 엄마는 내가 얼굴이 시퍼레질 정도로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엄마와 나는 거울을 씻고 거울이 처음 있던 곳으로 갔다. 원래 있던 어느 집의 담벼락 앞에 거울을 내려놓는데 담벼락 너머의 집은 마치 불타버린 것처럼 새카맸다. 옆집 담벼락 밖에서 화분에 물을 주던 할머니가 우리 모녀를 보고 말했다. 그 거울 가져갔었어? 네? 못 살게 굴지. 엄마와 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저 불타버린 집 정리하던 인부들이 그 거울 하나만은 멀쩡해서 밖에 잠시 놔뒀는데 사람들이 뭐에 홀린 것처럼 그 거울을 가져갔다가 이렇게 다시 갖고 오고 그러네. 벌써 몇 번째야. 할머니는 혀를 차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와 나는 서로를 마주 본 채 그렇게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 모녀는 거울을 그 자리에 두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거울을 두고 돌아왔음에도 내 방엔 여전히 그 여자가 거울이 있던 자리에 서 있다. 이것이 내가 보게 된 첫 번째 귀신이다.